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게 조우입니다. 종박사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그 자가 활동약, 네. 본인에게만 맞는 그 활동인데 그게 또 약처럼 도움이 되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지만 이 자가 활동약을 하면 그런 약물의 효과도 좋아지고 또 자신에게도 좋아지고 또 이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오늘은 해갖고 그 당사자의 병식과 보호자의 병식의 차이,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가족분들이 어떻게 좀 삶을 살 때 팁을 갖다가 좀 드리려고. 네. 그러면 그 본인이 느끼는 병식하고 가족이 느끼는 병식, 그러면 이게 다를 수가 있나요? 다르죠. 본인은 해갖고 병을 이해하고 병을 극복하는 데 좀 있는데 보호자는 해갖고 난 다음에 그걸 옆에서 다 보고 있으면서 해갖고 애가 타거든요, 한마디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균형 감각을, 보호자가 균형 감각을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본인의 병식, 당사자의 병식 같은 경우는 크게 6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다 부인해요. 내가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죠. 그 얘기도 왜 그런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그러면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나 모든 행동을 갖다가 다 부인당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조울증이나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이오마커가 있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긍하기도 힘들고 또 이미 그 병에 들어가 있을 때는 관계가 다 악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그거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다른 사람의 신뢰가 오지가 않는 게.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살짝 내가 무슨 문제가 있긴 있구나. 일단 슬라이틀리 예스. 그런데도 혼자 극복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래도 병원 안 가죠. 그 다음에는 해갖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환장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뭐냐면은 병원 인정하는데 이 탓은 해갖고 대부분 가족 탓을 많이 해요. 이게 가족들이 환장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가족들에게 모든 연관성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병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것이 다 원인이거든요. 생리학적 취약성, 그리고 문화적 취약성, 그리고 관계적 취약성, 모든 게 심리적 취약성이고, 뭐 심리적, 환경적, 생리학적 취약성이 다 같이 벌어지는 게 병인데, 그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모님한테나 보호자한테 이걸 갖다가 아내나 투사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병을 갖다가 고쳐갈 어떻게 보면 같은 동반자, 파트너, 조력자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꼴이 돼버려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이 부분만 남 탓을 하는 부분만 넘어가면 이제 그래 병도 맞고 내가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내 할목이 있어. 이 상태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 상태는 지적인 통찰력 상태. 여기저기 이제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단계입니다.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으로는 체화된 통찰력 상태로 넘어갑니다. 근데 보호자는 어떤 면에서 그러면 다르냐? 보호자는 이거는 분노에 해갖고 죽음의 수용에 이제 몇 단계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 당사자가 가족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면은 부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거는 처음 단계는 비슷하죠. 처음 단계는 비슷한데 그 다음에는 왜 이게 나한테 왔을까? 분노하게 됩니다. 맞아요. 당사자는 끝까지 이걸 갖다가 일단은 해갖고 그 방어만 하는데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객관적이니까 받아들이긴 받아들인 상태에서 굉장히 멘붕이 오는 거죠. 분노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이걸 고쳐보려고 그래요.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때 균형 감각이 부서진 상태로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가 어떤 상태냐면 제가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 사기에 절박하니까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어디 굿하면은 날 거라고 그러고요. 뭐 하면 날 거라고 그러고, 뭐 그냥 별거 아닌데 약 먹으면 날 거라고 그러고. 저희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나는데 워낙 이제 두 아들들이 아프다 보니까 예.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기도 받아보는 거, 예.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건강식품,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뭐 그게 나쁘다는 건 그게 아닌데, 저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예. 보고서는 예. 이렇게 뭐 이런 실핏줄이나 예. 이런 거 봐서 예. 몸이 어떤 상태다 이렇게 말해줘서 예. 또 그거 가지고 약간 예. 약 같은 건데 그런 거 먹는다든가 그런 거 많이 하셨어요. 뭐 요즘엔 뉴로 피드백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저기 그 경국의 이제 자극술 TDMS나 뭐 전기 치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한 번은 날 잡아서 제가 해볼게요. 날 잡아서 해보는데 그 극적으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 ECT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전기 치료인데 제가 봤을 땐 그 중에서 가장 유의차가 많이 나오는 치료거든요. 근데 이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은 원래는 치료 저항성이 굉장히 치료돼도 잘 약으로 도저히 안 나는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치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전기를 갖다가 강하게 인풋을 하면 할수록 치료 효과는 올라가는데 잘못하면 여기서 신경퇴행이 올 수가 있어요. 인지퇴행. 전기 경련 치료죠. 네, 전기 경련 치료죠. 근데 효과는 그 중에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유의차가 없이 확실하고요. 네. 아무튼 요 얘기는 그분이잖아요. 우리 비욘디 채널 운영하시는 분의 아내 되시는 그 가정의학과 예. 의사분. 예. 성함이 어떻게 됐더라? 아무튼. 예, 아무튼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유의차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제일 많이 나온 거는 ECT였어요. 네. 전기 경련 치료.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바게스터 의사 의사가 그분이 해갖고 치료를 받아서 맞아요. 굉장히 호전이 됐다는 거죠. 맞아요. 호전이 됐다는 거.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적절하게 치료가 된다면은 가장 통계적인 저거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우울증의 효과가 급속도로 있다는 거지 조울증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호전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한번 여쭤본 적은 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약간 그 리셋하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조현도 조금 효과가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논문 보면은 뇌성 영양인자라고 그러니까 리셋 시켜주면서 본인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죠. 뇌 최대한 자신의 해갖고 그 가소성을 갖다가 좀 빠르게 좀 잡아주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요거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타협할 때 그나마 해갖고 좀 괜찮은 걸 좀 찾아가면 되는데 사기당하기 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워낙 절박하다. 워낙 절박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치료들을 갖다가 고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한테 이렇게 문의 와가지고 뭐 제주도에서 하는 건데 뭐 3박 4일 동안 하는 거고 뭐 심리치료 같은 건데 이제 더 이렇게 인텐스하게 하면서 뭐 몇백만 원 물어보시는데 길게 보시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병을 겪고 같이 이제 회복 여정에 이제 가는 당사자분이랑 그 보호자분을 한번 좀 만나보라고 그렇게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 좀 사람을 만나 보시면은 균형 감각이 갖춰지지 않을까. 근데 왜냐면 이 부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가족으로서는 어떻게든 내가 빨리 이걸 갖다가 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하다가 이제 뭐 우울이 옵니다. 타협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니까 우울이 와요.
그래서 해갖고 막 이거 같이 죽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스스로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수용 단계가 정말 힘든다. 당사자의 단계에서는 내 병을 갖다가 남 탓을 안 하고 드디어 내가 고쳐야겠다. 내 할목이 있다. 이 단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보호자의 단계에서는 제일 힘든 게 이 병을 그래 일단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그때 할 때 그 지난 자족 모임에서 저도 울고 다른 분도 울고 그랬는데 그 당사자 분을 마음속에서 죽여 보내셔야 돼요. 애도의 그 마음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죽었다. 한 번 죽었다. 한 번 죽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떠나보내고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죽어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내가 너무 보고 싶어갖고 기도를 갖다가 한 거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죽었더니 기도를 했더니 이 병이 걸려 있어도 너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상태일까지는 몰라. 이 병이 깊이가 뭐 그렇지만 해갖고 이 병이 얼마나 나을지도 모르지만 해갖고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고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새로 살아서만이라도 살아있고 옆에서 그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그리고 시작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 저희 지난번에 해갖고 저희가 그때 자조 모임 할 때 거기 계신 센터장님이시었나요? 그분이 해갖고 어린 자제분을 예전에 굉장히 좀 불치병으로 힘드신 적이 있었다. 백혈병. 근데 그분도 똑같은 사이클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마음속에서 정말 한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들이 꼭 이런 정신질환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모든 그런 고난의 큰 순간. 고난의 순간, 본인의 고난의 순간도.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U 쉐입을 그리는 것 같은데, 뭐 분노, 타협, 우울 이렇게 가다가 이제 수용의 단계에서 좀 이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예, 그 수용의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죽어 보내고 나서 그렇게 내가 기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도해서 왔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꼴 보기 싫지 않아요. 죽여 보내고 기도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할 것 좀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변해야 돼요. 인생 자체가 좀 보는 관점이 변해야 되는 거죠. 인생 자체가. 이전에 가져왔던 인생 자체의 관점으로 계속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도 당사자를 갖다가 마음속에서 죽여보내는 동시에 나도 한번 사실 거기서 죽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진짜 탈피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 자아가 죽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살아있고.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느끼는 순간이 자녀 키우는 그럴 때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구나. 그런 걸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발견하는 것 같은데. 이 단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당사자가 정말 해갖고 병식을 갖기가 힘들지 보호자도 제대로 된 요 병식의 단계를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걸 넘어가면은 살만해요. 그 다음에는 해갖고 병의 깊이가 어느 정도고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분의 사실 조울병이 굉장히 컬러풀하고 깊이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또 너무 이렇게 겁을 먹으신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해갖고 정말 그 정도로 이 병이 심한 거야. 그건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과정을 가면 그 다음 과정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이 병을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끝까지 가봤지만 그 끝까지 가본 경험으로 네. 그렇게 끝까지 가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게 없이 무지인 상태에서 끝까지 갈 필요 없다. 저희가 이제 저희의 경험을 좀 나눠드릴 테니까 해갖고 꼭 끝까지 가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용의 단계를 갖다가 저걸 하면은 왜 저거 하냐면은 정말 멀쩡하게 이제 괜찮았던 친구가 금방 이제 보통 사춘기 때 많이 발병을 하니까 저희는 좀 저는 특수했는데 발병하고 나서 괜찮았다가 이게 재발되고 그러면은 그 부모가 이제 나중에는 그러시는 거죠. 같이 죽자.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수용을 하고 제대로 좀 해갖고 병을 넓게 보고 그랬으면 오히려 재발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재발이 나는 이유는 해갖고 빨리 사회에 복귀시키려고 해갖고 부모도 조급하고 당사자도 조급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통찰. 근데 그 이제 발병 시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중요한 시기잖아요. 뭐 그쵸. 대학 입시 전이라든가 고등학생 때라든가 아니면은 대학생 때라든가 이래서 그 시기가 사실 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이 병이 발병되었을 때 조금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병이다라는 거를 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서로 물귀신도 안 되고 너 때문에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호자의 병식 단계로 해갖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 정말 힘들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통찰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 단계에서 팁을 드리자면은 첫째 이걸 한번 수용해서 한번 애도의 시간을 차라리 가지고 처음부터 키운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두 번째는 고통의 방화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따로 또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당사자의 고통이 해갖고 내 행복을 갖다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당사자의 고통이 해갖고 가족 전체를 갖다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모순형 용적인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더라도 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아까 타협의 순간에서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사기당하기 쉬우니까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생활하셔라. 그러려면 빨리 수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노.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저희에게 물어보시든 아니면 뭐 단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보시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나 막 내가 버려진 느낌이고 저도 아직도 그렇거든요. 어떤 분이 와갖고 너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되고 그런 거 보면은 해갖고 참 그 병을 통해서 뭐 어쩌고 이러면 제 병 대신 가져가 달라고 이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삶의 관점은 바꿔주고 깊이 있게는 해준 것 같아요. 걱정 100배 해준다고 맨날 하는 게 걱정 1000배 한다고 될 일이 되고 안 될 일이 안 되지 않고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 그리고 통찰로 단계를 넘어가서 매번 하는 얘기지만 반성직자로 좀 사시면은 그 미니멀리스트 그렇다고 해갖고 돈 가진 걸 갖다 어디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 집을 아주 검소하게 살아는 것 있는 그대로 내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더 감사하시면서 그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그걸 꼭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분들은 보호자분들이 저만큼 가슴 아프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자녀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서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저희도 보면은 자녀분이 발병되고 그리고 나서 케어하다가 네. 지쳐서 어머니도 우울증 와서 우울증약 먹는다 이렇게 우울증 치료 받는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이게 자녀와 부모의 그런 관계다 보니까 이거를 정서적으로 이렇게 거리두는 작업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좀 필요하다. 이게 당사자가 병을 인정하는 만큼이나 보호자가 그 수용을 하는 단계가 정말 아프고 힘든 단계입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이런 병식의 단계가 있고 또 부모들이 이제 이런 큰 고난이나 아니면 자녀의 발병을 통해서 가게 되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는 단계는 되도록이면 빨리 빨리 가는 게 좋고 예. 네. 또 수용이 정말 그 터닝 포인트인 것 같고 보호자님들이 해갖고 난 다음에 당사자가 좀 병식이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왜 병식을 못 가지지? 그러듯이 보호자님도 병식을 수용하는 단계를 반드시 넘어가셔서 좀 고통을 본인이 수용하셔야 당사자도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이제 그 처음 발병된 이런 당사자와 또 아버지한테 이 병은 이제 스트레스 얘기하고 또 두 번째가 가족 관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사실 가족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근데 어떤 가족은 이걸 통해서 굉장히 깊어지고 그전에는 감사하지 않았던 것도 감사하게 되고 또 더 끈끈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대화가 많아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크리스찬적인 표현으로는 거듭나는 것 같은 그런 그 아까 그 본인의 병식 단계에서는 no, slightly yes, no 그 다음에 yes, but 남 탓하는 가족 탓하는 단계를 넘어가면은 이제 정말 고비가 넘어간 거거든요. 보호자에서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가 이제 넘어가면은 그리고 나서 서로 탓 안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좀 병식이라는 거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도 자신을 성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자아 성찰이 잘 된다면 가족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관계 기술 개선 기법에 대해서 그거를 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시리즈로 한번 3개를 갖다가 그냥 짧은 꼭지로 진행해 봤는데요. 여기서 해갖고 좀 깊이 있게 좀 가시기를 원하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조회수를 보고 그 중에서 깊이 있게 한번 또 해갖고 풀 채널을 또 만들어갖고 그거는 유료 구독자분에게 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끝까지 가지 않길 바라면서 수용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전에 그 자존감에서는 많이 물었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네. 지금까지 조우였습니다. 쫑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